김정은이 갑자기 통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누가 다음 권력을 가질 거냐를 놓고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상당한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여정과 이설주 계열의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BS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이제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접하시겠네요. 아무래도 탈북민도 좀 자주 만나실 거고. 탈북민도 만나고 이제 정부 취재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이제 홈페이지에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는 것도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게 홈페이지가 있나요? 그게 사실은 막혀 있는 사이트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막가는 사이트인데 이제 해외 서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업무적으로 북한 텔레비전, 북한 문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우회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뭐 정부에서도 보면 취재 목적으로 저희가 그걸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취재 목적으로 보도 목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뭐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김정은의 후계구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재작년 말에 등장을 했죠. ICBM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애처럼 나타났는데 바로 성인 여성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죠. 근데 김주애가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2월 열병식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제 주석단이라고 그러죠. 열병식 때 귀빈석에 앉기도 했고, 그리고 인민군 장성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작년 9월 열병식 때 보면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얘가 간단치 않게 지금 활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전, 북한의 호칭 이런 걸 볼 때 우리 국정원도 지금 단계에서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가 김주애다. 이렇게 평가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주애가 최근에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작년에는 정말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김정은을 따라다니다가 올 들어서 그렇게 이제 좀 띄엄띄엄 따라다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5월에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포 일제 사격 현장을 참관을 했는데 당시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김주애가 참석했다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모니터 화면에 주의 모습이 이렇게 비친 게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로 따라갔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이제 노출을 시키는데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김정은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는 김주애다 이런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도 저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후계자처럼 하니까 과히 그렇게 시선이 좋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노출을 하는데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우리 한국도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엄청나게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일 것 같은데 여자도 후계자가 될 수 있나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자분들도 내가 거기서 살아봤는데 거기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사회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존여비가 심한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후계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물론 남존여비의 사회이긴 한데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일가를 말하는 용어죠. 백두혈통. 백두혈통은 일반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계층이에요. 완전히 다른 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건 남자건 여자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북한이 사실상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정하면 끝이거든요. 김정은이 나 주애를 후계자로 하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하면 그대로 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김주가 여자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타당한 분석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김정은에게 다른 자녀는 정말 없는 건가요? 아니면 후보군이 있나요? 이 김정은 자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무게를 둘 만한 정보가 뭐였냐면 2017년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 김정은 부부한테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태어난 딸, 이게 이제 주애죠.
주애고 2017년 2월생으로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셋째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국정원이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다고 봤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북한이 해외에서 남자아이용 고급 장난감을 조달하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근데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인사들이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북한 최고위층의 지시예요. 그러면 과연 이 장난감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놓고 분석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김정은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도 이 분석이 맞느냐를 놓고 좀 그 설왕설래가 있었고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이 김주애를 예우하는 걸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판단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을 거치면서 정부의 판단은 김정은에게 첫째 아들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김정은 부부의 첫째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정부 판단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셋째는? 셋째는 그러니까 당시에도 국정원이 2017년 2월생으로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셋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다라는 보고였는데 요즘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들, 뭐 북한에서 오셨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을 보면 아들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가 아들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김주애가 공식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일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 앞으로 변수는 남아 있는데 현 단계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앞으로 김주애 후계의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 김주애가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태어났으면 지금 만 11살, 12살 정도 되나요?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아무리 김주애를 빨리 후계자로 정한다고 해도 그래도 김주애가 적어도 20대 중후반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십몇 년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이 주애가 똘똘하니까 얘를 후계자로 만들어야 되겠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키워보다 보니까 주애 동생이 더 똘똘하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주애가 커나가다가 굉장히 크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주애는 아직 사춘기를 안 지났어요. 우리 10대 아이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애가 지금은 후계자 수업 받는다고 쫓아다니는데 이러다가 아빠 나 근데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김주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통치를 못하게 되면 어린 주애가 통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내부에 권력 투쟁이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주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김주애가 최종적인 김정은의 4대 세습 후계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럼 김정은이 서둘러 좀 어떻게 보면 후계자를 발표한 이유는 뭐고 한간에 들리는 정말 건강이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왜 후계자 구도에 올려놨냐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건강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이 보기에 키 170에 몸무게 140kg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40kg이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체형 정도 되면 고혈압, 당뇨가 없을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담배 계속 피죠. 술 먹죠. 건강이 좋을 수가 없는 체질이에요. 근데 이제 4년 전에 2020년 4월에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심각하게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사망설이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건강 이상설 시기를 거치면서 김정은 자신도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통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2021년 1월에 북한이 이제 8차 노동당 대회라는 거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당 규약을 개정을 합니다.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이 신설이 되고요.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김정은이거든요. 근데 그 대리인이 제1비서다 이걸 규정을 한 건 김정은이 갑자기 통치를 못할 경우에 누가 대신 통치를 할 거냐 이거를 당 규약에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북한 역사에서 최고 지도자 유고에 대비한 규약에 넣었다. 이런 건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제 2021년 8월쯤에 가면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해서 한 20kg 정도를 뺀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요요로 지금 다시 140 돌아가긴 했는데 어쨌든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 당 규약에 자신의 유고에 대비한 조항을 넣고
또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도 내가 통치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김주애가 조기에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르겠지만 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검진은 뭐 상시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시로 쫓아다니는 왕이니까. 의사가 있을 테니까. 예. 그럼 건강 문제가 혹시나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김주애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북한의 사실상의 이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동생인 김여정을 꼽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여정이 김정은 주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사실상 오빠한테 무슨 소리를 다 할 수 있고 뭐 편하게 이제 북한 같은 독재 체제는 최고 지도자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권력이 제일 센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여정이 사실상 이인자였고 북한 전문가들도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지면 아마 김여정이 대신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국정원도 북한의 사실상의 이인자는 김여정이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여정이 상대적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지금 이제 작년을 경과하면서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는 자식한테 간다라는 건 명확해졌어요. 이게 여동생이 아니라 자녀한테 권력이 간다라는 건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정은이 어린 후계자를 옹립하면서 김여정한테 너가 다음 권력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메시지를 김정은이 주려고 했겠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를 놓고 보면 약간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전체주의와 술탄주의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주의는 독재잖아요. 술탄주의에서 술탄은 이슬람권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독재는 독재인데 고려 조선 같은 봉건제 시스템이 남아있는 독재 국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권력 구도를 바라본 데 있어서는 고려 조선 같은 봉건제 시스템을 좀 대비해서 보는 게 유효한 측면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왕조 체제를 가보면 왕위가 바로 직계 자식한테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삼촌한테 갔어요? 근데 왕이 직계 자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왕권을 잡은 삼촌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의 왕은 이제 자기 자식한테 또 주고 싶을 텐데 전 왕의 자식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왕의 직계 자식이 제 명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예를 북한에 가져와 보면 만약에 김여정에게 후계가 가서 김여정이 정권을 잡았을 때 김여정도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겠죠. 그러면 오빠의 자식들은 권력의 장애물이 될 것이고 과연 김정은의 직계 자녀가 제 명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우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구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친엄마인 리설주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주애가 조기에 등장하고 김정은의 권력이 여동생이 아니라 자녀에게 간다. 이렇게 확립되는 과정에 엄마인 리설주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김정은 체제에서 김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과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죠? 김여정이 이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1년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받는 모습으로 처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초창기의 김여정은 뭐 오빠인 김정은이 어디 현지제도 나가면 주변에서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런 식의 약간 못 말리는 철부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나란 일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김정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이제 위치로 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 국정원도 사실상의 이인자는 김여정이다라고 파악할 정도까지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강한 위상을 과시하다가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작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정도에는 이제 김주애와 김여정의 위상 정립은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 김여정도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인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위상을 보장받는 이런 정도로 지금 거의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김정은이 진짜 급사하게 되면 세습 통치는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현 단계에서는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정립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 사이에 김정은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어린 김주애가 통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리 통치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북한 내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만약 조선시대를 가져와 보면 엄마가 수렴청정을 한다. 뭐 리설주가 수렴청정을 할 거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김여정이 지금은 이제 김주애 후계 구도를 현실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오빠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지난 한 10여 년간 이인자 소리를 들었던 김여정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갑자기 통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누가 다음 권력을 가질 거냐를 놓고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상당한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권력 투쟁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도 김여정과 이설주 계열의 이 소위 신흥이 옳게 간의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김일성 일가는 지금의 왕조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의 이 김일성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엄청난 포갑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겠죠. 사기도 있고 도둑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범죄는 잠시 노동 단련을 갔다 오든 어떻게 하든 넘어갈 수 있지만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총살당하거나 최하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된다거나 무자비한 처벌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일가에 대한 반발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런 공포 정치가 지금의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발적인 수능 기제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어려서부터 계속 유치원, 소학교 어디를 가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대하다. 교육을 받죠. 그리고 텔레비전을 키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김일성이가 위대하다는 노래 나오고 그런 관련 프로그램 나오고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을 실물로 보면 정말로 감격해서 줄줄줄 울어요. 이런 세뇌교육, 김정은 우상화 교육이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김정은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과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지금의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서 제일 극악한 곳이 수용소 중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생각하면 교도소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교도소는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는 뭐냐면 북한의 가장 오지 이런데 하나의 마을입니다. 마을. 철조망이 둘러쳐 있는 하나의 마을인데 그 안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됐다가 탈출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풀려나기도 하거든요. 풀려나서 나중에 탈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 철조망 쳐진 조그만 마을 안에 학교도 있고 어쨌든 주택도 있고 농사도 짓고 일종의 이제 마을적 기능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마을이 아니라 애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맞아 죽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노동하러 갔는데 나무 이제 겨울에 땔감 마련하러 나무를 베러 갔다가 나무 이제 안전장비 이런 거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통나무에 깔려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그뿐이고, 이런 식의 아주 비인간적인 열악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일부는 북한이 볼 때는 이 정도면 사상적으로 감화가 됐다 그래서 풀어주는 사람이 일부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그대로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세습 독재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북한 체제를 바라볼 때 이제 왕조적인 독재 체제니까 고려 조선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게 좀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려 조선도 왕위 계승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 권력 투쟁과 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왕위를 계승한 사람 중에 꼭 능력 있는 왕만 나왔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능력 없는 왕들도 있었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걸 보필해서 500년이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북한, 이 21세기의 북한은 김정은을 위시하는 그 고위 간부들이 있지만, 정말 김정은이 어떻게 통치를 못하게 돼도 어떻게든지 충성을 해서 그 일가가 권력을 잡도록 계속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엄청난 공포와 어느 정도의 떡국물 이런 걸로 뭉쳐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1세기에 과연 세습을 통해서 500년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단적으로 세습이라는 거는 자식한테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라는 건 결국 많아야 3명, 4명, 5명, 6명 중에서 후계자를 고르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명, 4명, 5명 되는 자식 중에 능력이 있는 후계자가 계속해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인력풀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정은의 북한이 3대 세습까지는 왔지만 계속해서 4대 세습, 5대 세습, 6대 세습 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